신생기 아이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 이거 모르면 엄마들 계속 울어요. 매일매일 눈물바람을 하는 사춘기 엄마가 될 수 있답니다. 사춘기 시작이 요즘에는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시작을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 5학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사춘기 시작인가? 아니에요.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정말 중2가 되면,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중2 때문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한대요.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식도 못했거든요. 07년생 돼지띠 엄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년을 통째로 코로나로 날려버린 케이스예요. 물론 중학교 3년이 그렇게 통째로 날아간 아이들이 다들 그렇게 사춘기가 심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 심했어요. 미친 사춘기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치고받고도 싸웠어요. 저희 아들하고 치고받고도 싸우고 저희 집안에 막 말 그대로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싸우기도 하고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서로 막 보내 안 보내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되면서 말 그대로 우리의 감성을 다스리는 곳이 있거든요. 뇌에도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단 말이죠. 이 감정 말 그대로 불안하고 화나고 갑자기 빡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 사춘기 호르몬, 2차 성징의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감성 지수는 갑자기 1000%가 뛴대요. 갑자기 이렇게 얘는 이렇게 1000%가 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감성과 이성은 좀 다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침착해지게 본인이 알아서 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2차 성징이 시작하는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는 이 이성이라는 게 저 바닥에서 크지 않는데요. 얘는 1000%가 이만큼이 컸는데 얘는 이때부터 25살까지 서서히 큰대요. 사실 사춘기 시작부터 25살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 쟤네들은 미쳤구나 라고 보시는 게 내가 살아가기 좀 편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서 또 몇 시간 있으면 아직은 아이란 말이죠. 사춘기 막 시작하는 애들, 중학생 특히나 이때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화를 빡 내고 엄마한테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나서는 본인들도 굉장히 좌절을 한대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문 뒤에서는 좌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 밖에서 이렇게 소리만 듣잖아요. 저놈의 자식 들어가서 또 컴퓨터 게임 하면서 미친 듯이 막 깔깔깔대고 웃는 것만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속 터져 죽겠고 나는 여기서 막 울음발을 하고 있는데 쟤는 들어가서 또 웃고 있어. 어느 날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정말 분리불안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치원을 가서 상담을 하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 5월 달에 유치원을 갔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이미 적응이 된 상태에서 갔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조금 더 케어를 해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도 가면서 울어요. 가방을 메면서 울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울어요. 얼집 안 가 이러면서 한 2달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작 갔다 오면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해요. 갔다 오면 내가 언제 이랬어. 근데 그렇게 분리불안이 심했던 아이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갈 때도 되게 크게 아팠었고요. 유치원 끝나고 초등학교 갔을 때도 초창기에 많이 아팠었어요. 저는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렇게 키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가 집에 갇히게 되고 저도 집에 갇히게 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이 사춘기와 함께 트러블이 생기니까 제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집에서 삼시세끼, 그때 당시에는 모든 엄마들이 그랬죠. 집에서 삼시세끼 다 해내야 되고 아이들은 계속 집에 있고 나가질 않고 나도 못 나가고 나는 나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온통 집안에 막 이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아이도 스트레스 나도 스트레스인 상태에서 사춘기가 거기서 더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아이의 분리불안이 아니라 내가 아이와 분리불안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그냥 저 아이는 그냥 그 아이대로 살아가는 아이인데 그 아이대로 커나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커나가는 그 아이한테 너는 크지 마. 너는 왜 말 안 들어? 너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이는 본인이 되기 위해서 점점 성인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성인이 되고 본인 혼자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본인이 커 나아가는 건데 나는 이 아이가 독립이 되지 못하게끔 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말 그대로 이 아이는 혼자 선택할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할 수 있고요. 혼자 고민에 대한 선택을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고민을 했어. 이 아이를 학원도 여기 어때? 물론 물어는 보죠. 뭐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물어는 보지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잘 따라왔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본인의 생각이 커지고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아니라 그래. 네 말이 틀렸다 그래. 네가 계속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건 네 앞날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도 생각이 있거든요. 본인도 10시간 컴퓨터 했으면 아 내가 좀 많이 했구나 알아요. 우리가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 좀 그만해. 나는 그 얘기를 신랑한테 하면서 신랑이 나한테 아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자 이러면 되게 짜증나죠. 그건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이 먼저 분노가 먼저 확 오르니까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그거보다 분노가 더 먼저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많이 이야기하죠. 아이한테나 나한테나 서로 상처되는 말이에요. 지금은 고3 아들한테 엊그저께도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었잖아. 근데 사실 너나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하고 싸워봐야 서로한테 상처만 있고요. 내가 진짜 없어져야 할 존재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엄마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맨날 얘기해요. 꼰대. 30년 먼저 살고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은 아이들한테 있어요. 아이들 충분히 선택 가능하고요.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감정이 아이들이 분노를 하는 거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다시 분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한테 그래도 10시간 컴퓨터 해. 나 놔둘게.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요. 아이한테 너 일로 와봐. 너 왜 10시간을 했어? 너 이렇게 해서 너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앞에 앉아서 고분고분 듣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나가버려요. 문을 박차고 나가던가요. 아니면 집 밖을 아예 나가버려요. 그 아이들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말 그대로 그거는요. 엄마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의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가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나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는 100%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문득 신랑한테 전화해서 그랬어. 여보 내가 얘한테 분리불안인가 봐. 저희 신랑도 갑자기 아 그렇구나. 그동안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내가 아이한테 분리불안이라구나 인정을 하기까지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왜 못하냐면요. 내가 인정을 하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를 부정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살아야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주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겠죠. 그 아이와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아파지면 아이들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사랑하고 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제한다고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요. 아이도 타인이에요. 내 뱃속에 10달을 품어서 10달 만에 정말 세상으로 뚝 떨어져서 케어하고 그동안 먹이고 씻기고 내가 정말 울고불고 뭐 까르르 웃고 서로의 그런 긴 세월 동안에 내가 하고 있었던 거 내 몸에 하나였던 것 같은 내 아이는 그 아이대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새끼가 아니라 그냥 그 한 사람이라는 거. 한 사람으로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훨씬 더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실 수 있을 거고요.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와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그 전의 대화와는 완전히 다른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본인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너무 싫대요. 그 친구가 계속 미안하다고만 이야기를 한대요.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줘봐. 미안하다는 말 말고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봐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둘의 대화가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그렇게 심해도 가출 안 했잖아요. 고마운 거죠. 가출했잖아요. 그래도 돌아왔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면서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감정은 항상 있어요.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보다 아이가 잘 커줘서 고맙고 오늘 아침밥 잘 먹고 학교 가서 고맙고 학교 갔다가 잘 돌아와 준 것도 고맙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을 해보면 아이와 조금의 대화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의 대화부터 하세요. 너무 갑자기 큰 걸 바라면 안 돼. 우리는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툭 던지세요. 학교 갔다 왔으면 학교 갔다 왔구나. 오늘도 잘 다녀와서 고마워. 그런 대화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